네, 이제 15분쯤 남았군요. 잠시 후 10시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자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남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됩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의 반대 의견에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성사되게 할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복권 관련해서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뜻이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한성호 기자, 내 뜻은 충분히 알려졌다라면서 그러나 본인 입으로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어제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이름 언급도 없었고 또 복권 반대 이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통령실과의 정면 충돌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잠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 사면에 대한 심의 의결 진행되고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표출됐던 이 당정 간의 이견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여당 사선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김경수 복권 반대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냈지만 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복권 결정이 내려지면 존중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표도 직접 발언은 피하는 만큼 당정 갈등 수습 그리고 봉합의 기류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한 상황입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께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제 사선 이상 중진들이 6명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원로들 만난다 뭐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선 이상 중진들의 의견이 좀 중요하잖아요. 당 전체 의견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러나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존중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되기 전에 지난주에 저는 타 방송들에서 김경수 복권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자가진 제 자체가 드루킹이라는 지금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 투표의 결과에 왜곡 현상을 갖고 온 아주 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여기 일반 사면과 달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취지 자체는 법원 자체도 판결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통합과 합을 필요로 할 때 썼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해야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 화합이나 통합과 연계가 돼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민정 최고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김경수 이 전 지사의 복권을 지금 주장을 했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의견들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야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통합 행보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낼 수 있는 것이다. 개진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권 내에서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나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따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지금 김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 나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깊은 뜻이 뭡니까? 일단 뭐 외형적 명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 통합이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는 또 역대 국민 통합이 됩니까? 김경수 복권 시켜주면? 아니 꼭 그건 아니지만 일단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게 일종의 뭐랄까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통합이라는 부분의 명분은 외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통합이란 명분. 그리고 또
균형도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갖추는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역대 사면 여권 인사, 야권 인사. 네. 그러니까 이 특별 사면이나 복권하면 항상 이 숫자는 맞지는 않지만 네.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네. 진짜 깊은 뜻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후의 네. 정치적인 파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앞서 이거 고민정 최고를 비롯한 뭐 민주당 내의 과거 친문 세력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친명 세력들은 뭔가 조금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닐까. 발언을 자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장경태 최고 같은 경우는 뭐 복권은 반대하지 않지만 왜 우리가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하느냐 뭐 떨떠름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에 네. 소위 말하는 친문의 일종의 이 지금 정치적인 구심증이 될 수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차기 대권 과정에서 상당히 미치는 파장도 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만 겨냥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조국 이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친명에 맞서는 일종의 그 야권 내의 친문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하고도 미묘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반대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 부분을 만약에 그 반대를 받아들여서 그 복권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권위나 체면도 저는 상당히 중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복권 카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좀 정치적인 상상이 좀 저는 지나쳤다는 생각이 지나쳤다.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마 지금 차기 대권 구도는 어차피 여야 그러니까 진보 보수 1대1 구도로 간다면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소위 말해서 지금 야권 내의 일종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몰라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뭐 이 한동훈 이 지금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그걸 생각을 해서 복권한다 이건 조금 좀 지나치다.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찬 위원장님께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대통령 결심이 섰다면 이런 질문이 저는 있습니다. 이번 광복 특사가 아니고 금년 연말에 성탄 특사도 있고 예. 또 내년 광복 특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일까요? 왜 지금 하느냐? 네.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코앞에 있는 시점에 소란스러우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럼 금년 연말 또 금년 연말쯤 되면 이제 조국 대표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런저런 윤곽들이 다 드러나 있을 텐데 정치 공학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조금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22년 12월 네. 신년 특사 특별 사면을 결정할 때 네. 예,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하기로 결정을 예. 했다는 거 총선만 아닙니까? 끝나면 바로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총선 전에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네. 따라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8.15 지금이다. 광복절 특사가 된 것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연히 전당대회하고 겹쳤을 뿐이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당에서도 복권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공개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는 적극적으로 복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면 복권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상에는 모든 정치인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모두가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진즉에 용산에 전달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사전적인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라고 할까요? 고속버스로 간다, KTX로 간다, 네. SRT로 간다. 이런 의견조차도 말도 못하는 건지. 최고 지도
대통령의 통치권적인 차원에서의 뭐 사면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라는 것은 네.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분이고. 자, 성치훈 의장께요. 친한계 쪽 사람들이 이제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장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또 다른 분이 그 김종혁 최고가 말한 것처럼 그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신중해야 된다. 네. 이 차원에서 말한 걸 수도 있죠. 사실 그 당내에서 그 야당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사실 사면을 하기 전에 그 이낙연 대표가 먼저 좀 꺼냈다가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예. 실제 진행을 했을 때도 진보 진영에서는 매우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다만 그때 뭐 여당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여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뭔가 반대를 한 적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갈등적 요소가 좀 커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번 친한계 반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신중해야 되게 되는 원칙적인 그런 반대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야권의 차기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키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의 좀 목소리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신중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이라면 이번에 같이 사면되는 조윤선 전 장관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이분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문제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분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앞으로 정치할 분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또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그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 출마를 시켰던 것, 그리고 올 총선 올 초에 그 서천호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었던 서천호 제2차장을 사면 복권 시켜주고 출마시켜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같이 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뭐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신중론보다는 아무래도 뭐 지금이야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 구심점에 대해서 확 치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잠재적 불씨를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여야를 막론으로 관련 사례를 좀 소상하게 들어주셨는데요. 박용찬 위원장님. 네. 그런데 이제 신동욱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권 반대가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뭐 본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확인한 네. 그런 사항도 아닐 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김경수 지사 그 복권 문제는 본인의 소신, 네. 철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특별 사면할 때도 사실 본인이 반대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딱히 반성한 그러한 이제 언급을 한 적도 없고, 네. 또 거기다가 그 범죄 자체가 굉장히 선거에 관련된 범죄고, 네. 굉장히 중대한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따라서 사면과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과연 정치적 발언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다,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원내 수석 대변인의 발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그 대목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